여러분, 혹시 이런 유혹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조금만 양심을 버리면 편해질 거라는 속삭임이요. 조금만 비굴해지면 노후가 안정될 거라는 달콤한 말이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춘향이라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연의 끝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녀의 싸움은 사랑 때문만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분명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살다 보면 비겁해지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눈 딱 감고 타협하면 편할 텐데 왜 사서 고생이냐는 목소리가 들리죠. 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종종 작아지곤 해요. 세상은 그런 선택을 현명하다고 부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굽히고, 적당히 눈 감아주는 것. 그게 어른이 되는 거라고들 하죠. 여기 모두가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했지만 끝내 자신의 영혼을 지켜낸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춘향이었어요. 기생의 딸로 태어났죠. 신분은 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귀했어요. 남원 땅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광안루 연못에 버들가지가 늘어지고 연꽃 봉오리가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죠. 따스한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였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춘향은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를 반복했죠. 붉은 치마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이몽룡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남원 부사의 아들이었죠. 책만 읽던 선비였어요. 그런데 그네 타는 춘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저토록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단 말인가? 몽룡은 방자를 시켜 춘향을 불러오게 했어요.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첫눈에 서로를 알아봤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었어요. 춘향의 맑은 눈동자가 몽룡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몽룡의 진중한 태도가 춘향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렇게 사랑이 시작됐어요. 월매가 걱정했습니다. 춘향의 어머니였죠. 기생 출신이었어요. 세상 물정을 잘 알았습니다. 딸아, 양반 도령과 우리 같은 천민이 어찌 짝이 되겠느냐? 꿈 깨거라. 나중에 상처받는 건 너란다. 월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춘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신분이 천하다고 마음까지 천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도령님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셨어요. 저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게 죄가 되나요? 두 사람은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서로의 손을 잡았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몽룡이 말했습니다. 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오리라. 그때까지 기다려다오. 춘향이 대답했죠. 천년이 걸려도 기다리겠습니다. 도령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짧았어요. 몽룡의 아버지가 한양으로 발령이 났거든요. 떠나야 했습니다. 이별의 아침이 밝았죠. 오작교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어요. 새벽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강물이 소리 없이 흘러갔죠. 춘향이 몽룡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과거에 꼭 급제하세요.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몽룡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반드시 돌아오마. 내 곁을 영영 떠나지 않으마. 말발굽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죠. 춘향은 그 자리에 서서 몽룡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춘향의 마음에는 이미 긴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원의 새 사또가 부임했어요. 이름은 변학도였죠.
그는 단순한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불쑥 찾아오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을 상징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활했고 탐욕스러웠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손에 넣는 사람이었죠. 변학도가 관아에 도착한 날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아전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북소리가 울렸고 깃발이 펄럭였죠. 변학도는 가마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이 고을에 이름난 기생이 있다던데. 변학도가 물었습니다. 아전이 대답했죠. 예, 춘향이라는 여자가 있사옵니다. 퇴기월매의 딸이옵니다. 그런데 사또 어른, 그 여자는 전 사또 아들과 백년가약을 맺어 수절하고 있다 하옵니다. 변학도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기생이 수절이라. 재밌군. 당장 불러오너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춘향은 집에서 길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틀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죠. 창밖으로 석류꽃이 붉게 피어 있었어요. 그때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춘향 아씨, 사또께서 부르십니다. 즉시 관아로 오시지요. 월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딸아, 어쩌면 좋으냐? 새 사또가 너를 탐내는 게야. 춘향은 배틀에서 일어났어요. 침착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마당을 가로질러 동원으로 들어갔죠. 변학도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춘향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죠. 과연 소문대로 빼어나구나. 변학도가 말했습니다. 내 너를 수청 들라 하노라. 사또의 여자가 되거라. 그러면 가난도 천한 신분도 벗겨주마. 비단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마.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귀가 솔깃해질 만한 말이었죠. 기생의 딸로 태어나 평생 천대받으며 살아온 춘향에게 이것은 신분 상승의 기회였어요. 조금만 고개를 숙이면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춘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똑바로 변학도를 바라봤죠. 사또 어른 황송하오나 그 명을 따를 수 없사옵니다. 저는 이미 이몽룡 도령과 백년가약을 맺은 몸이옵니다. 비록 천한 기생의 딸이오나 두 지아비를 섬길 수는 없사옵니다. 변학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감히 사또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게냐?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마당에 서 있던 아전들이 움찔했습니다. 춘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또 어른, 저의 몸은 비록 천하오나 마음까지 팔 수는 없사옵니다. 죽으라 하시면 죽겠사오나 절개를 꺾으라는 명만은 따를 수 없사옵니다. 그 순간 변학도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좋다. 내 고집이 얼마나 가는지 두고 보자. 여봐라, 인연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매일 곤장을 쳐서 정신을 차리게 하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포졸들이 춘향을 끌고 갔습니다. 월매가 관아 앞에서 울부짖었죠. 아이고, 내 딸아, 제발 살려주시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춘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끌려갔습니다. 허리가 곧게 펴져 있었어요. 옥에 갇힌 첫날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이 뼛속까지 시렸어요. 작은 창문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죠. 춘향은 벽에 기대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형틀에 묶였습니다. 곤장이 시작됐죠. 매가 내려칠 때마다 살점이 터졌어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죠.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명을 참았어요. 사람들이 구경 왔습니다. 혀를 끌끌 찼죠. 저런 독한 년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미련한 것. 사또 수청이나 들면 평생 잘 먹고 잘 살 텐데.
저러다 죽게 생겼네. 그 말들이 매보다 더 아팠습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고립감이었어요. 내 신념을 지키는 길이 이토록 외롭고 고단하다는 사실이 춘향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감옥 안에 혼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상처에서 진물이 흘러내렸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그냥 굴복하면 이 고통이 끝나는데 도령님은 오실까? 정말 돌아오실까? 혹시 한양에서 다른 여자를 만난 건 아닐까? 나 같은 천한 여자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안이 마음을 잠식했죠.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려웠어요. 외로웠어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사또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모든 게 끝나는데 따뜻한 방에서 자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비단 옷을 입을 수 있는데 그때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늘한 바람이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죠. 춘향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나는 행복할까? 사또의 여자가 되어 비단 옷을 입으면 내 마음도 편할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비단 옷을 입어도 평생 스스로를 경멸하며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웃어도 거울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었죠. 그건 삶이 아니었어요. 그건 죽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춘향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작은 창문 앞에 섰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하얀 빛이 얼굴을 비췄죠. 그 순간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내가 기다리는 것은 한양간 몽룡 도령만이 아니구나. 내가 진정 기다리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 나 자신이구나. 지금 굴복하면 나는 영원히 나를 잃게 되는 거구나. 옛 현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육체는 감옥에 가둘 수 있으나 내 영혼은 누구도 가둘 수 없다. 바깥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춘향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 몸은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어. 하지만 내 마음의 주인은 바로 나야. 변학도가 내 몸을 가둘 수는 있어도 내 마음까지 가둘 수는 없어. 그건 오직 내가 허락해야만 가능한 거야. 역설적이게도 그 순간 춘향은 감옥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내면의 성체가 그녀 안에 세워졌어요. 바깥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그 성체 안에서 그녀는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곤장이 시작됐습니다. 매가 내려칠 때마다 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춘향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눈빛만은 맑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전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전연의 눈빛을. 무섭지 않은가. 죽을 지경인데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 변학도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분명 굴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단단해져 가고 있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어요. 낙엽이 감옥 마당에 쌓였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춘향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변학도는 초조해졌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했어요. 회유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고문도 더 가혹하게 했죠. 하지만 춘향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평온해져 갔어요. 어느 날 밤 변학도가 직접 옥을 찾아왔습니다. 횃불이 어둠을 밝혔어요. 그림자가 벽에서 춤을 췄죠. 변학도가 철창 앞에 섰습니다. 춘향아, 목소리가 달콤했어요. 내 진심으로 너를 아끼노라. 이제 그만 고집 부리거라. 내 손을 잡으면 모든 게 끝나느니라. 고통도
배고픔도 추위도 다 끝나느니라. 춘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학도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민이 담겨 있었죠. 사또 어른. 춘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른께서는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옵니다.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으시죠. 하오나 어른께서는 저 같은 보잘것없는 여자의 마음 하나 얻지 못해 이리 전전긍긍하고 계시옵니다. 과연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이옵니까? 변학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감히 내년이.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춘향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록 이 감옥에 갇혀 있사오나 제 마음은 자유롭사옵니다. 어른께서는 저 바깥 넓은 세상에 계시오나 어른의 마음은 탐욕에 갇혀 있사옵니다. 누가 진정한 죄수이옵니까? 변학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를 갈았어요. 횃불을 든 손이 떨렸죠. 좋다. 두고 보자. 내년에 그 자존심을 꺾어 놓으마. 내 생일날까지 기다려라. 그날 모든 걸 끝내주마.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춘향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안쓰러웠습니다.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다니.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평온하지 못하다니.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옛말이 떠올랐어요. 감옥 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춘향은 창문 너머 달을 바라봤어요. 오늘 밤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도령님도 이 달을 보고 계실까? 같은 달 아래 있으니 마음은 이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춘향은 작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적 불러주시던 노래였어요. 목소리가 감옥 안에 울려 퍼졌죠. 슬프지만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밖에서 보초 서던 군졸이 멈춰 섰어요. 그 노래를 듣고 눈시울을 붉혔죠. 저 여자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저토록 고통받으면서도 노래를 부르다니. 저토록 처참한 상황에서도 저렇게 평온할 수 있다니. 군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존경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변학도의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온 고을이 들썩였어요. 기생들이 동원됐고 악사들이 불려왔죠. 산의 진미가 차려졌습니다. 권력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아첨하는 자들로 관아가 가득 찼습니다. 화려한 잔치상이 펼쳐졌습니다. 비단 휘장이 드리워지고 촛불이 일렁였어요.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죠. 기생들이 춤을 추고 술이 돌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변학도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죠. 오늘 끝내리라. 저 건방진 년의 길을 꺾어 놓으리라. 모두가 보는 앞에서 굴복시키리라. 속으로 다짐했어요. 춘향을 끌어오너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춘향이 끌려왔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습니다. 몸은 만신창이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춘향을 바라봤습니다. 수군거림이 일었죠. 저게 그 유명한 춘향이란 말인가. 사또 명을 거역한다는. 참 독한 년이로군. 적골이 되어서도 안 굽히다니. 변학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내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내 결정을 말해라. 내 수청을 들겠다고 하면 모든 걸 용서해 주마. 거부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목을 치리라. 잔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눈이 춘향을 향했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죠. 춘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또 어른. 목소리가 맑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춘향 아무리 죽여도 수청 들 수 없사옵니다. 차라리 이 목을 베어 주시옵소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전현 미쳤나? 죽을 판인데도 저러네. 변학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좋다. 내년에 소원대로 해주마. 당장 전현을 끌어내어 목을 쳐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포졸들이 춘향을 끌고 가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잔치장 밖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어요. 말발굽 소리가 들렸죠.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외침이 울려 퍼졌어요. 변학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암행어사라고? 무슨 소리냐? 당황한 목소리였죠. 잔치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금부도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당당한 걸음이었죠. 얼굴에 쓰고 있던 갓을 벗었습니다. 춘향의 눈이 커졌어요. 도령님,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몽룡이었어요.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몽룡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잔치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변학도는 다리가 후들거렸죠. 아전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방금까지 권세를 부리던 자들이 쥐새끼처럼 숨을 곳을 찾았어요. 변학도, 몽룡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죄를 알겠느냐? 백성의 재물을 탐하고 무고한 이를 핍박하였으니 그 죄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으리라. 변학도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옵소서. 방금까지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권력을 잃은 순간 그는 그저 비겁한 인간에 불과했죠. 춘향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통쾌하기보다는 씁쓸했죠.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순식간에 저렇게 무너지다니. 권력이란 참으로 허망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몽룡이 춘향에게 다가왔어요. 춘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죠. 미안하오. 늦었소. 고생이 많았소.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춘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셨잖아요. 그것으로 됐어요. 미소를 지었죠.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춘향은 알고 있었어요. 이 순간이 올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몽룡이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존엄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을. 만약 중간에 굴복했다면 암행어사가 와도 당당할 수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몽룡이 춘향을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잔치장을 빠져나갔어요. 사람들이 길을 터줬죠. 존경의 눈빛으로 춘향을 바라봤습니다. 방금까지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관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었죠. 춘향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어요. 오랜만에 맞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별이 참 많네요. 춘향이 말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밤마다 별을 봤어요. 도령님도 이 별을 보고 계실까 생각했죠. 그게 저를 버티게 했어요. 몽룡이 춘향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맙시다. 영원히 함께 합시다. 춘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영원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춘향은 정실 부인이 되었어요. 신분이 달라졌죠. 기생의 딸에서 양반 부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춘향의 신분 상승을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진정으로 존경한 것은 춘향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기품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마음이었죠. 춘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단옷을 입어도 겸손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도 교만하지 않았죠.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춘향을 사랑했어요. 어느 날 월매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아, 그때 옥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느냐? 어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단다. 내가 죽을까봐 무서웠어. 춘향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무서웠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많았죠. 하지만 한 가지 생각이 저를 붙잡았어요. 무슨 생각이었느냐? 월매가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굴복하면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평생 스스로를 경멸하며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남들 앞에서는 웃어도 밤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부끄러울 거라는 생각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죽는 것보다요. 월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딸이 언제 이렇게 컸느냐? 어미보다 더 지혜로운 아이로구나. 춘향이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된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비록 기생 출신이시지만 저를 키우실 때 한 번도 비굴하게 사시지 않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배웠어요. 신분은 바꿀 수 없어도 마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요. 모녀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들었어요. 따스한 오후였죠. 마당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몽룡은 훌륭한 관료가 되었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펼쳤어요. 청렴했고 공정했죠.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몽룡이 춘향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요. 당신의 절개가 나를 부끄럽게 했소. 나도 당신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소. 춘향이 미소 지었습니다. 도령님은 처음부터 그런 분이셨어요. 저 같은 천한 여자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잖아요. 그게 제가 도령님을 사랑한 이유예요. 몽룡이 춘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늙어서도 이렇게 손잡고 살아갑시다. 춘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영원히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두 사람에게 자녀가 생겼어요. 건강하게 자랐죠.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춘향은 아이들에게 종종 옛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옛날에 한 여자가 있었단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거든. 어머니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춘향이 웃었어요. 글쎄다. 누구의 이야기일까?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르지. 늙어서도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권력이 있어서도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색깔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춘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녀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내공을 얻었습니다. 그 내공은 시간이 흘러도 빛이 바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어졌죠. 사람들이 춘향을 찾아왔습니다. 조언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부인처럼 강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춘향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자신에게 정직하세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정 소중히 여기는 게 뭔지 알면 돼요. 그걸 알면 흔들릴 일이 없어요. 어떤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부인, 그때 정말 무섭지 않으셨어요?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춘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죠. 물론이에요. 하지만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스스로를 배신하고 사는 것이요. 육체의 죽음보다 영혼의 죽음이 더 무섭더라고요. 젊은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를 깨달은 표정이었죠. 우리 모두에게는 변학도가 있어요. 춘향이 말을 이었습니다. 돈의 유혹, 권력의 유혹, 편안함의 유혹.
그것들이 속삭이죠. 조금만 굽히면 돼. 조금만 눈 감으면 돼. 하지만 그 조금이 쌓이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게 돼요.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춘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새겨지고 있었죠. 나이 들수록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재산이 아니에요. 체면도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걸 지키면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어요. 그걸 잃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안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우리 앞에도 수많은 변학도가 있지 않습니까? 돈, 자식, 명예, 타인의 시선. 그것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당당합니까? 살면서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눈 감아버리면 편할 것 같은 순간들이요. 그때마다 춘향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춘향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생의 딸로 태어난 평범한 여자였죠.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내 몸은 통제할 수 없어도 내 마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고요.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고요. 춘향은 그 진리를 온몸으로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자유로웠어요. 매를 맞았지만 굴복하지 않았죠. 육체는 고통받았지만 정신은 빛났습니다. 그녀의 내면에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성체가 있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성체가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다만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을 뿐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성체를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변학도는 누구입니까? 혹시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 때문에 스스로를 희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인의 시선 때문에 진짜 나를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밤 거울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속의 나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그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춘향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춘향의 이야기는 수백 년 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오늘도 유효해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거든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적당히 살라고, 눈치 보며 살라고, 남들처럼 살라고. 그게 현명한 거라고 말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춘향은 달랐습니다. 적당히 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눈치 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죠. 남들처럼 살 수 있었지만 그녀는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고통받았어요. 미친년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죠. 하지만 끝에는 존경받았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사랑받는 인물이 됐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길게 보면 그게 맞는 길이에요. 단기적으로는 타협이 편해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원칙을 지키는 게 나아요. 물론 쉽지 않죠. 춘향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매일 밤 울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녀는 버텼어요. 내면의 성체를 지켜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그 힘이 있거든요. 다만 꺼내 쓰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힘을 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걸 지키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걸 지키는 사람이 진짜 강자예요. 춘향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웃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죠. 그녀의 부는 비단옷이나 금은보화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분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분은 무엇입니까? 통장 잔고인가요? 아니면 마음의 평화인가요? 남들의 부러움인가요?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존중인가요? 오늘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답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춘향처럼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춘향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몽룡이 돌아왔기 때문도 아니에요. 춘향 스스로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편에 섰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그녀를 버려도 그녀만은 자신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암행어사가 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스스로를 지켜낸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어요. 중간에 무너진 사람에게 행운이 와도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보일 거예요. 지금 당장 결과가 없어도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거예요. 춘향처럼 버티면 됩니다. 그냥 버티기만 하면 돼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과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사람. 춘향은 후자였어요. 여러분도 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 것인가? 그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춘향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품격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자존감이에요. 그게 진정한 강함이에요.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춘향의 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오시면서 타협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으셨죠? 그때마다 버텨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합니다. 춘향처럼 거창하게 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은 것들을 지켜내는 것도 용기입니다.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